아내는 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려다 물을 붓는 것을 잊고 그대로 스위치를 눌렀던 것입니다. 여보, 오늘은 왜 밥이 타버렸지? 내가 물었을 때 아내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나 봐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내는 내가 늘 타던 버스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번 버스 타야 하지?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길을 오갔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묻는다는 건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던 날,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너무 걱정 마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 얼굴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짐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아내가 점점 나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름이나 날짜를 잊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부분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를 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서 같이 드세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라니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먹죠. 그러나 젓가락을 들던 손이 떨려 국물이 쏟아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 불을 끄면서 나는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병은 점점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랑과 돌봄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점점 지쳐가는 내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 오실까요? 아내의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 거짓말을 반복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봄은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상은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단 하나의 이유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지켜주겠는가? 아내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기 우리 집이야. 집에 가자.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곳은 우리가 40년을 살아온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당신과 내가 함께 살아온 곳. 그러나 아내는 믿지 못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는 낯선 곳이에요. 나를 데려다 주세요. 그 순간
내가 지켜온 가정이라는 울타리조차도 아내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돌봄은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무 바쁘지? 다음에 보자.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내 고단함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홀로 부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싸움을 버틸 수 있을까?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도 아내가 뒤에서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병원에서는 요양시설을 권유했습니다. 혼자 돌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겁니다. 전문 시설이 더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가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평생의 반려자를 낯선 곳에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내 손으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 같아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밤중에 집을 나가 버린 것입니다. 나는 새벽 어둠 속에서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비틀거리며 서 있던 아내를 찾았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당신 누구세요? 라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돌보겠다. 그게 부부의 약속이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경찰의 도움까지 받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돌봄은 이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간호사와 의사들이 24시간 돌봅니다. 혼자 돌보시다가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남의 손에 맡겨도 되는 걸까? 내가 약속을 깨는 건 아닐까? 그러나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초췌하게 늙어버린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내 아내니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떠남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지켜냄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열고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 옷 입고 가자. 따뜻하고 예쁘잖아. 아내는 여전히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얌전히 앉았습니다. 내 손으로 천천히 단추를 채워주며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어디 가는 거야? 나 집에 가고 싶어.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만 가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나올 거야. 거기서 우리 같이 지내자. 아내는 그 말을 믿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더욱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밝은색 벽지, 깨끗한 복도, 그리고 웃고 있는 간호사들. 겉으로 보기엔 집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돌덩이를 끌듯 무거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분, 안심하세요. 어머님은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내 책임을 내려놓는 듯한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방에 앉혀놓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고 말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놓게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울면서도 곧 간호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매일 올게. 매일 와서 당신 손 잡아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결국 떠나보낸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부터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마다 꽃집에 들러 작은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예전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만 사주던 꽃이었지만 이제는 아내를 찾아가는 매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장미야. 내가 좋아하던 색이지. 아내는 꽃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노래 교실이나 체조 수업에 참여하며 저녁이면 간호사들의 돌봄 속에 잠드는 생활. 하지만 아내는 낯선 환경에 종종 불안해했고 밤마다 간호사를 붙잡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잘 적응하고 계신 편이에요. 보호자분이 자주 오시니까 훨씬 안정적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내 방문이 아내에게 작은 빛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마당 벤치에 앉아있던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여보. 우리 집이야. 여기서 같이 지내는 거야. 그 대답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찢어 놓으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점점 나를 인식하는 순간과 놓치는 순간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고 또 다른 날은 낯선 사람 대하듯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하루는 요양원 방문으로 시작해
요양원 방문으로 끝났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단순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사랑은 아내의 병보다 더 오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날보다 나를 모르는 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 남편 못 보셨어요?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자 아내는 의아한 눈빛을 하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아내는 식당에서 다른 보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분을 완전히 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르신은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보호자님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이 아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말. 그것이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의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의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시간, 함께 밥을 먹는 순간, 꽃을 바라보며 나누는 짧은 웃음.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요양원을 떠나는 길에 나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잊더라도 나는 끝까지 아내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내 삶의 마지막까지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편으로 살아가겠다고. 아내는 점점 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나는 속삭이며 아내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들은 나의 이름, 그것은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사랑해. 아내는 힘겹게 미소를 짓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가 내가 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알면서도 나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로를 건넸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앞으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한 50년의 시간은 나를 지탱해 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더라도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남은 날들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다고.